네, 근래 시트를 바꾸는 식으로 개조한 사례가 나와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올립니다. 본론에 앞서서 다른 이야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경북도가 서울 경산청도 간 버스 운행 재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 내 정확한 출발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타이틀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2020년부로 운행 중단된 동서울 착발 노선일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운행 중단 전까지 CG종료소를 경유했던 계통이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서울 경산간이나 서울 청도간은 열차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올해 중 서울 경부 대구혁신 경산 청도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인간은 이미 나왔는데 터미널 측과 협의가 안 된 것 때문에 한번 운송 개시 일자가 미뤄졌다가 지금도 운행을 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울 정선간 시외버스가 10월 1일부터 하루 5차례에서 7차례로 증해됩니다. 앞서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경부 정선 노선 개통 예정임에 따라 서울 정선 간 차량편들이 늘어날 예정이었어요. 두 개통 합해서 10월 1일부터는 총 11번 다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 국악 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 대전복합 영동간 시외버스가 하루 7차례까지 느려서 운행합니다. 기존에 하루 한 차례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역시 철도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엔 수도권입니다. 시외버스 7,500번 지춘역 인천공항 간 노선 운송 개시 일자가 연기됐습니다. 정확히는 차량 대수 조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연기 기간은 8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잡혔고 삼성역과 원흥지구에도 경유하는 계통입니다. 원래는 두 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내역에 따르면 우등 세대로 잡혀 있었고 운수 종사자 수급난에 따른 연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8회 운행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증차를 하려고 했는 것인지 나중의 일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가 다음 달 중 일제히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소식 이미 나왔죠. 직행 좌석버스 성인카드 기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인데 M버스도 10월 25일부로 카드 기본 3,200원으로 조정됩니다. 서로서로가 요금을 공유하고 있었던 만큼 M버스도 요금 인상이 예상됐을 것 같은데요. 정기적으로 M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는 2층 버스가 꽤 다니고 있죠. 근래 들어서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들이 많아져서 2층 버스 총 348대 가운데 전기가 147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9대가 휠 모터와 배터리 냉각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 측에서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곤 있지만 고장이 반복되고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에 소재한 정비 업체는 두 곳에 불과해 대당 최소 3개월은 대기해야 한다고 운수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측에 따르면 단층 전기버스를 포함한 일반적인 차량은 정비사 한두 명에서 1시간 안팎이면 수리가 된다고 하지만 2층 전기버스는 서너 명이서 해도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배터리팩 6개를 수작업으로 빼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수사 측에서는 오히려 지자체와 협의하고 1층 전기버스를 2대 운용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거나 제조사의 직접 정비 또는 직영정비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자동차 제조사 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모든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있었죠.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2024년 성적을 내놓은 것에 따르면 준공영제 총 323개 노선은 인건비, 연료비 등 운송비용이 2,783억 천여만 원, 운송 수입은 1,512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운송 수지율 평균 54.3%, 재정 지원 필요 비율은 45.7%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 주간 노선 평균 운송 수지율은 52.7%, 시군 주간은 41.8%로 나타났습니다. 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지원금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가평군의 경우 운송수지 9.14%였으나 재정지원금은 1억 9,8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운송수지 32.92%, 재정지원금 58억 9,500여만 원, 의정부시는 30.34%, 28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군과 도 예산을 7대3 비율로 맞춰서 편성하는데요.
한 시군 관계자는 매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이어질 시 이러한 예산 매칭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재정 지원금 분담률이나 운송 수지의 변화가 없으면 시군 여력이 더더욱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공영제 특징이 바로 적자가 일어나도 보조금이 주어져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최대 단점은 결국 지자체 재정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자체 예산은 비단 교통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시설, 복지, 그 외적인 면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고 지자체가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 큰 문제는 금전이겠죠. 예산 매칭 비율 자체는 대광이 속하지 않은 경기도의 직행좌석 버스나 경기순환버스에서도 똑같이 이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이전에도 경기도에 속한 시군에서 예산 매칭을 조절해달라고 한마디 던지기도 했던 바 있었습니다. 4일 대우버스 이야기입니다. 지난 4일 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4일 대우버스에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는 형태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사유들이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요. 대우버스 측은 적자로 인한 사업 지속 어려움과 자금 마련을 위한 4일 자동차로의 AS 사업 및 KD 부품 사업을 이관하고 금형과 KD 부품 등 재고 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울산 공장 생산 기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고용 승계와 급여 지급도 해야 하지만 노조는 영암모자 그룹이 국내 공장 자산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판결 불복을 계속하고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이 일어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호 고속에서 기존 일반 고속 차량을 우등으로 바꾼 차량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좌석 개조입니다. 도입한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차량들도 예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개조 공사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일반 차량들이 줄고 우등이 늘었습니다. 이런 작업은 운수사 전반적으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천일고속이 기존 우등버스 몇 대를 일반으로 개조하는 식으로 용도를 바꾸는 경우도 꼭 있었고요. 심지어 네오버스가 살아있을 시절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 보이죠. 바로 신형 차량 출고 지원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에도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갔지만 현대 유니버스 내연기관 2년, 기아 그랜버드 3년치 밀렸다고 했습니다. 차량 인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와중에 우등 대수에도 문제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마땅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호고속에서는 오래된 차량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꾸준히 현역에서 물러나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등 전체 대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신차 출고 제때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20년대 들어서 갑자기 심화된 이런 경우는 해결 방안이 없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수입산을 취급해야 한다고 하거나 다른 차는 왜 안 다루는 거냐 하실 분들을 위해 역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몇 마디 남긴 적이 있었는데 우측 상단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좀 듣고 오셨으면 합니다. 정말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고속시외 운수사에서도 막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큰 명분도 없이 차를 도입했다가 뭐가 잘못되고 그것에 대인다면 이제 운용 문제에서도 골치 아파질 겁니다. 이번 주말 서울 김천편 공개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대전편, 전주 부산편도 이번 달 중 공개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